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로 인한 매물 증가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숙제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시가 막혀있던 공급을 뚫어줄 묘안으로 신속 통합 기획을 내놨지만 시장 기대보다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단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사태 표류에 서울시가 개입에 나섰지만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 이견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요 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발맞춰서 이번에 성공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금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분입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전화나 또는 문자를 주신다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도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조금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첫 번째 규제 완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도 공급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미뤄왔던 부동산 정책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그중에서도 이 규제 완화, 이 공급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이 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아마도 이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이런 공급에 초점이 많이 맞춰질 건데 오늘 이번 주 1:1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는 재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지역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개발이 될지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도심 지역에 이런 개발이 가능한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된다면은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고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 특히나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소액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연락 많이 주고 계십니다. 소액 투자 그리고 도심에서 좋은 정보들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저기 성남 중앙동에 있는 하늘채 랜더스원이요. 네. 이게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곳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성남시에 있는 코오롱 한일채 랜더스원 아파트 매수를 해도 되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이거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매수하시려고? 예, 예. 예, 이게 투자로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저 실거주가 목적인데요. 아, 실거주로?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이 실거주 또는 또 뭐 투자까지 겸하겠지만 이 거주 겸 투자로서 성남에 있는 코오롱 랜더스원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랜더스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 거주 겸 투자잖아요. 예, 예. 매수하셔도 좋아요. 어, 자, 매수는 찬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입주가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예, 9월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것도 재개발된 건데 예. 지금 현재 조합원 이외 일반 분양도 끝났고 지금 현재 아마도 가격도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남 지역은 구시가지서부터 해가지고 재개발되는 지역 또는 재건축도 있지만 이런 성남시 2030 도시정비 계획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랜더스 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수진 1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흥 1구역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구역들도 많고 여기 주변 지역 자체가 다 재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주 환경도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는 거주 겸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가격이잖아요. 예, 예. 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재개발이 됐고 지금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 자체는 약간 주춤한 시장이고 조금은 눈치 보는 시장인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불경기라든가 아니면은 주춤하다고 해서 여기 지금 현재 랜더스원 자체가 가격이 하락할 거냐?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입주 초기에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1년 후, 2년 후만 된다면은 다시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변이 다 재개발되잖아요. 예. 예, 바로 앞에 뭐 도안 1구역도 도안 중1 구역 있고 그다음에 신흥, 수진, 뭐 건너편에는 저쪽 옆으로는 이제 상대원 대부분 다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주변 지역이 다 어떻게 개발이 끝났다 그러면은 하나의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주 환경이라든가 투자 수요가 자체가 앞으로 꾸준하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개발에 이제 여기는 개발이 끝났지만 주변 지역이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고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가격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어차피 거주하실 거잖아요. 예, 예. 예, 거주하신다면 좀 또 오랫동안 거주하실 거 대부분 오랫동안 거주하잖아요. 예.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엔 가격은 여기는 올라갈 그런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셔가지고 환경은 점점 좋아질 거니까요. 그냥 보유하셔도 돼요. 나중에 매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보고 계셨는데요. 주변 개발 호재 그리고 가치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빠른 이주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번호 02-2638-3916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저기 분당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좀
이거 소리가 좀 작은데요? 네, 잘 들리는데 말씀 주시면 됩니다. 예, 삼성 한신 32평을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걸 매수해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럼 지금 거주는 따로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신가요? 네?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어디에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시범 현대에서 사는데요. 아들이 지금 저기 삼성 한신을 구입할까 좀 더 기다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아드님 명의로 삼성 한신 아파트에 보셨는데요. 매수를 네네. 해야 될지 궁금하십니다. 네, 네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시범단지에 거주는 하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분은? 네네. 시범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 이 삼성 아파트를 네. 또 매수를 할까 좀 더 기다릴까 지금 가격이 좀 이렇게 조금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더 올랐죠, 지금도. 기다려볼까. 네. 근데 이거 매수하시는 목적이 투자 목적이에요? 아니 투자 목적은 아니고요. 네. 사는 목적이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아까 아드님이 사신다고 하셨나요? 네네. 아드님이 그러면은 거주 목적으로 또는 네네.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이거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네네. 거네요.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고민부터 해결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어떻게든 삼성 아파트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네네. 그리고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 이걸 매수하시는 목적 자체가 아드님이 거주 겸 투자잖아요. 네네. 그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매수를 지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해야 될까요? 글쎄,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지금 매수하세요. 아,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여기 10원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 10원 단지들 자체가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이 있죠. 자, 어떻게 보면은 개발입니다. 개발. 네네. 이 개발 이슈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네네. 이제 재건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있을 거고 네네. 이 두 가지 개발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 개발 이슈,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이 개발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시작 단계인가요? 지금 뭐 그냥 시작이라기보다도 그냥 분위기만 띄우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네네.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근데 진행은 할 거잖아요. 네네. 진행은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개발,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개발이 진행이 되잖아요.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보다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르겠죠. 당연히 상승하죠. 네네. 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봤을 때 아드님이 여기 삼성 아파트에 거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거주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차피 매수하나 나중에 매수를 하나 결과적으로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지금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여기 분당 지역에서 여기 시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수요자들이 물론 투자 수요도 있을 거고요. 네네. 실수요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다 충족하는 아파트예요. 투자 수요도 많고 실수요. 여기 학군도 괜찮잖아요. 네. 지하철역도 살기는 가깝고, 편해요. 예. 네. 지하철역도 가깝고 거주 환경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낡았을 뿐이지 거주 환경도 좋고 그리고 투자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진행될 거잖아요. 이제. 네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수요들은 점점 더 많고 눈여겨보는 아파트예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조금은 주춤한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를 아파트는 다 오릅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분당 지역에서 많이들 선호하는 아파트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여기 서현역 주변의 시범단지들 대부분 많이 선호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도 시범단지 산다면서요. 네네. 예,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는 저기 효자현대에서 살다가 일로 이사 온 지가 한 1년이 됐어요. 효자현대에서요? 네, 효자현대. 예, 거기랑 여기랑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분당은 어디나. 네, 아니 원래 분당은 살기도 좋지만 특히나 이런 시범단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네. 예, 근데 삶의 만족도, 거주 만족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지가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고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지는 마시고 네. 그냥 매수하세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도 좋고 수요자들도 투자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실수요자들도 많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가격은 떨어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냥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빠른 매수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노원구 상계동에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기 개발 계획이 나와 있어서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거주하고 계시는데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지역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노원구 지금 현재 상가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노원구 한글 비성로 한글 418 한글 비성로 418. 418 네, 418번지요. 네, 지금 개발이 잡혔다고 했는데 여기 저기 아니에요? 신속통합. 신속통합 지정된데. 네. 예. 아, 여기 그거를- 가지고 네.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거 상가주택이에요? 네. 대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요, 이거? 대지가 44평이요. 44평. 네. 그럼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은? 그게 개발이 되면은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갖고 있으면 네.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일단은 우리 앞으로 이 전망이라든가 이런 개발 네. 방향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자, 일단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 우리 시청자분 이거 보유는 계속 하시는 게 무조건 맞아요. 예.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고 어찌됐든 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지역이잖아요. 선정된 네. 지역이잖아요. 네. 앞으로 여기 지역은 개발이 된다면은 아파트로 이제 바뀌게 될 지역이에요. 네. 예, 아파트로 바뀌게 될 지역인 거고 시청자분이 나중에 지금 상가주택이잖아요. 네. 자, 상가주택을 지금 현재 나중에는 철거를 하고 조합원 자격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입주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지 지분이 44평이잖아요. 네. 44평이고 토지 모양도 괜찮고 다 좋은데 개발이 안 됐으면은 아마도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팔았을 수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지역이잖아요. 네. 나중에 아파트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자체가 이런 개발 사업 중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예, 공공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주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은 아파트 하나만 받아서는 조금 손해날 거예요. 아마 대지 지분 44평이고 상가주택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1+1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네. 2채. 예. 그럼 상가도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 시청자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발 지역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지역 개발 지역 내에서 내가 상가를 고를 수도 있고 아파트도 고를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원래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상가를 대부분 많이들 가져갔어요. 근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이잖아요. 예. 예, 상가주택에서 상가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리가액이 아마도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또는 아파트 2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낫나요?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맞죠. 어. 지금 현재 여기 44평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그냥 이 상가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예. 실제적으로 가격이 평당 가격으로 많이들 따지잖아요. 예. 아마 3천에서 4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받게 되면은 2개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2개를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만약에 새 아파트가 얼마 갈 것 같으세요? 새 아파트 자체가. 한 14억 정도. 예, 맞아요. 지금 현재 위쪽에 보면은 상계 주공 아파트 있죠? 예. 상계 주공 8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끝났잖아요. 거의 끝나가잖아요. 예. 아, 재건축이 끝났죠, 거기. 예. 근데 거기 끝났어요. 30평대 기준으로 한 14억, 15억 가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최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졌을 때 14억, 15억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1+1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 1+1이라고 하면은 뭐 30평대 2개는 못 받아요. 40평대 하나, 20평대 하나, 아니면 30평대 하나, 20평대 하나 이렇게 아마 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 20평대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10억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값어치로 따졌을 때, 개발이 끝났을 때 값어치로 따졌을 때 최소 30억에서 40억 사이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가주택으로 매도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안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맞고 1+1은 아마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권리가액이 네. 높아서. 그래서 네. 이거는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 굉장히 좋은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마침 또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보유하신 상가주택 앞으로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수도권 개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하였는데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아마도 이 공급일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외곽 지역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수요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마도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 재개발 지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마도 한강 북쪽, 이 강북 지역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북 지역 중에서 사람들 수요가 많은 지역, 이 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도심 지역 자체도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 지역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좋고 그리고 향후에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지역들,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이런 노후도라든가 재개발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많은데 이런 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지역들, 도심 지역에서 그리고 적은 금액,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도심 지역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신다면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도 사람들 수요가 많은 지역, 도심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연락 주고 계십니다. 네, 알짜 정보들,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시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30분 정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이제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을 통해서 전화 문자를 주시면은 조금 간결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이런 문자부터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송동구 마장동의 마장 현대아파트 24평을 거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실거주용으로 매수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실제적으로 마장동의 현대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도심 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왕십리역 주변 어떻게 보면은 마장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선동이라든가 아니면 행당동이라든가 이런 도심 지역 중에서 왕십리역 주변으로는 아파트들 수요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아파트 공급도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 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적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또 거주 환경도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왕십리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의 현대아파트 32평 거주 중입니다. 오랫동안 거주해서 매도 후 갈아타려고 합니다.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광주 태전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갈아타려고 합니다. 매도 후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은 성남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광주 태전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갈아탄다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갈아타기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식이 어느 정도는 되기는 했지만 지금 성남은 구시가지 개발이라든가 성남시 도시개발 2030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개발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 성남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 지역은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인데 이 좋아지는 지역에서 나와서 단순히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해서 광주에 있는 태전지구로 옮기는 것 자체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아파트 자체는 어느 정도 연식은 되긴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가격적으로도 광주 태전지구랑 성남의 은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의 구시가지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도 성남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겸 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성남 지역이 더 낫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갈아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성남 지역의 거주 환경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갈아타기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 가락동 가락풍림아파트 24평 보유 중입니다. 10년 넘게 거주 중인데 매도 후 하남 지역이나 남양주 지역 갈아타려고 합니다.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락동에는 가락풍림아파트에서 지금 하남에 아마도 미사 지역일 것 같은데 하남 지역이나 남양주 지역으로 갈아탄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아타기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풍림아파트 자체가 세대수도 작고 조금은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송파라는 지역적인 입지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송파 지역하고 하남 지역하고 남양주 지역에 있다면은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이 어디를 선호할 거예요? 당연히 송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송파의 풍림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하남 지역으로 갈아타기보다는 풍림 아파트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풍림 아파트 주변에 보면은 뭐 리모델링 단지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 개발이 끝나게 된다면은 풍림 아파트 또한 어느 정도 주변 아파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거고 거주 환경도 또한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변에 학군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죠. 다만 세대수 자체가 작고 아파트가 좀 낡은 아파트가 이제 풍림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갈아타려고 하시는데 이런 거를 상쇄하고 남는 게 바로 이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요. 굳이 남양주나 하남으로 갈아타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소동의 수소까치마을 17평 거주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할지 앞으로 전망. 자, 지금 현재 강남구 수소동의 수소까치마을이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자체는 무조건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지역은 어찌됐든 간에 직주 근접, 학군, 교통 이런 개발 이런 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소까치 마을의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매도하기보다는 이거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라. 그리고 까치마을을 매도하고 나면은 강남의 다른 아파트 못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가격 대비 저평가된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문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문자를 주시면은 이 스피드 문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직접 문자로 빠르게 고민 해결 도와주셨습니다. 스피드 문자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하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 다시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는요, 현재 그 2월 달에 네, 그 원당에 있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이죠. 네, 아파트를 하나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좀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네. 네,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앞으로 거기에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베네하임 더힐이요. 네, 베네하임 더힐 오피스텔 아파트 네. 분양 받으셨는데요. 네. 네, 아파트 분양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고향 지역의 베네하임 더힐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오피스텔로 나오는데 아파텔인가요? 아파트하고 네, 왜냐면 오피스텔하고 여기 평수가 좀 있어서 예, 네, 방이 이제 제가 그 분양받은 거는 방이 2칸에 거실이고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제 오피스텔인데 또 아파텔이라고도 이렇게 분양할 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오피스텔인 분들이. 거죠? 네, 네. 오피스텔인 거 맞아요? 네, 네. 아, 이게 평형대는 어떻게 돼요? 제가 한 거는 한 20평대예요. 20평대? 네. 자, 20평대 오피스텔을 지금 현재 분양 받으셨고, 네, 맞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궁금하신 게 네. 이거를 분양은 받으셨는데 분양을 받은 게 잘한 건지 잘한 선택인지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들은 거는 네. 이제 좀 컷드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4개의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거랑 옆에 이제 뭐 개발 호재가 좀 있고 신청사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원당역이 쿼드러플 역세권이래요? 네, 여기 이제 고양선도 들어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교외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당역 하나 있고 또 식사 트램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이거를 분양받으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한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제가 이제 월 수익 있잖아요. 월 수익을 바라본 것도 있고 월세 수익? 예. 그렇죠. 네. 만에 하나 뭐 안 될 때는 나중에 우리 애들이 지금 컸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살으라고 하지 뭐 그냥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솔직히 이제 그냥 분양을 했어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제가 많이 또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잘 한 건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여기가 진짜 좋아지는 게 맞는가 하고 좀 약간 고민이 되는 이거 분양 부분이 가격이 있었어요. 얼마였어요, 그러면? 3억 7천이요. 3억 7천? 네. 자, 3억 7천이었고 아까 투룸이라고 하셨죠? 네. 예, 투룸이었고 어찌됐든 간에 수익형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예. 이왕이면 근데 또 뭐 이제 솔직히 말하면 또 이제 그게 좀 투자한 것만큼 또 돈이 뭐 시세 조금 차익. 피가 그렇죠. 나오면 예. 그거야 더 좋죠. 근데 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그거를 좀 전문가한테 좀 듣고 싶어서 저는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분양은 받으셨잖아요. 네.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바뀌지는 않잖아요. 네. 일단은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수익형 목적으로 이걸 분양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원당 지역이 소형 평형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소형 평형 오피스텔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소형 평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자체가 시청자분이 보는 월세 수익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잘 나오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원당 지역의 가장 큰 약점이랄 수도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은 이런 소형 평형 아파트도 많고 소형 평형 오피스텔도 있는데 이런 수요들도 많아요, 여기에. 수요. 네. 예, 수요, 찾는 수요들. 네. 임차 수요라고 합니다. 임대 네. 가격이 높아요, 여기가. 네. 예, 이 수요들 자체가 많은데 그래서 월세 수익 목적 수익형으로는 잘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나가는 거는 맞는데 약점이 뭐냐면은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여기가. 예, 네. 그러면은 이 수익형 부동산 목적으로 하셨으면은 수익형만 보셔야 돼요. 그냥 수익형만 봐라.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투룸 하셨잖아요. 네. 원래 오피스텔은 뭐 수익형도 있고 뭐 차익형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익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수익이 나려면은 수익률이 네. 가장 극대화되는 건 뭐냐면은 원룸입니다. 아. 원룸이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원당 같은 경우에 아니면 또 이 정도 위치에 지하철역 가깝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입지가 좋은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 원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7%대, 8%대 이렇게 네. 나와요. 네. 근데 투룸이잖아요. 네. 그리고 분양 가격이 3억 7천이잖아요. 네, 네. 자, 3억 7천이면 어찌됐든 월세를 주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수익률이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률, 월세 수익 네.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한 5%대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왜 월세 수익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여기 원당 지역은 수요가 많다고 했잖아요. 임차 수요가. 네. 자, 그래서 월세라든가 아니면은 전세 가격은 높기는 하는데 매매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예, 왜 안 오르냐면은 여기에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소형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들도 많아요. 이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셨어요? 제가 이제 알아는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딱 보니까 구도심이고 네. 옛날 아주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2008년, 뭐 네네네. 2009년 이런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괜찮아라고 살짝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옆에 이제 롯데캐슬이 이제 네. 사구역인가 여기 롯데캐슬이 들어서요. 네. 근데 그 롯데캐슬 가장 작은 평수가 지금 5억대에 이제 분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에는 거기가 한 피가 그래도 꽤 많이 붙어서 뭐 한 7억대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를 바라보지는 않고 오피스텔이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겠죠.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를 감안했을 때 뭐 적어도 그래도 한 뭐 5천이나 뭐 요 정도 1억 안에서는 그래도 이게 조금 오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살짝은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옛날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본 게 아니라 이제 네. 앞으로 들어서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자, 그거를 감안했을 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자, 오피스텔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 중에서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물론 투룸도 주거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을 쫓아서 올라가려면은 어떤 오피스텔이 해야 되냐면 최소한 방 2개 이상 3개. 주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의 오피스텔이 해야 돼. 그런 오피스텔이 해야 돼요. 시청자분이 본 것처럼 방 2개짜리 조그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을 쫓아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 여기가 이제 방 2개, 거실, 화장실 있고 복층 있고. 실평수가 이래도 몇 평일 것 같으세요? 몇 평이에요, 여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실평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평수가 20평이요? 네. 그러면은 분양평수로는 한 30평 된다는 얘긴데? 네, 네, 네. 그래요? 네. 30평인데 3억 7천이에요? 3억 7천에서 4억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억 7천에 분양받았어요. 30평대 앞 오피스텔을 3억 7천에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실사 면적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복층까지 그걸 다 플러스한 면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복층이 따로 복층 빼고 복층 바닥면에 네. 방이 몇 개예요? 방이 2개요. 방 2개. 그럼 복층까지 네. 방이 3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평수가 20평이라고요. 20평대. 네, 네. 예. 어찌 됐든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하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가격 중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있으면은 이 오피스텔이 아파트 가격을 쫓아가려면은 바닥층, 복층 말고 바닥층에 방이 바닥으로. 3개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파트 가격을 쫓아갑니다. 네. 예.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기서 가까운 데가 이제 일산이잖아요. 네. 일산 지역에 지금 현재 킨텍스에 보면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네. 예. 예, 거기 오피스텔들은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네. 왜 높냐? 방이 3개고 아파트 형식 구조가 나와 있어요. 복층이 아니라.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자, 반대로 강남 지역에도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강남 지역 오피스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강남 지역의 오피스텔이 아파트 가격 쫓아가나요? 투룸짜리가? 안 쫓아가겠죠. 쫓아갑니다. 예, 예.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좋은 것만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재 시청자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팔았을 때 찾는 수요 자체가 어떤 수요자의 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요자들 가격이 올라가려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피스텔이냐면 그런 오피스텔들이에요. 바닥에 바닥 면적 자체, 복층 말고 바닥 면적 자체가 최소 넓은 투룸이나 쓰리룸 이런 것들 아파트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어야 돼요. 가격이 오르려면은.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복층형도 뭐 따지고 본다면은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실평수 20평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네. 현재 분양 가격이 3억 7천이다. 실평수가 네. 20평이라는 가정하에 네. 3억 7천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분양받은 거는 맞아요. 네. 예, 이게 이제 바닥 면적으로 20평이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였고 복층 네. 포함해서 이렇게 실평수 20평이다 그러면은 조금은 가격이 생각보다는 오르는 폭이 작을 거예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신청자 들어서고 여기 뭐 이제 역세권이라고 요것도 다 감안을 해도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지금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것들은 그 네.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지역적인 입지가 있거나 교통이 좋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만큼 찾는 수요들 자 투자로서 봐셔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은 네, 월세는 잘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임차 수요는 네. 투자로서 본다면은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승폭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그 영등포 도림동에 네, 그 에코빌 32평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를 지금 많이 오르긴 해서 지금 팔고 이사를 갈까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도림동에 있는 에코빌 아파트 32평에 거주 중이신데요. 지금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도림동에 있는 에코빌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하시는 게 네, 이거를 매도를 하고 갈아탈지 아니면 계속 네. 보유할지 이게 고민이신 거네요? 네, 주변이 너무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네, 네. 자, 일단은 그래서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거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거주는 하고 있는데 고민하시는 게 이제 갈아탈 거를 고민하시잖아요. 네, 이사를 가야 할지. 이사를 간다면은 거주의 목적이 크세요? 아니면 투자의 목적이 크세요? 거주죠. 거주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거주의 목적이 크다면은 갈아타는 거는 맞아요. 아, 네, 갈아타기는 찬성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조금 더요? 오를 가망성이 있을까요? 오르는 거는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영등포 지역을 보면은 제가 좀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영등포 지역은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영등포 지역에서 거주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 도림동이에요. 네, 그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 영등포 지역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거주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거주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림동 자체가 조금 거주 환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등포 지역은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개발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네. 네, 지금은 거주 환경 자체가 안 좋아요. 근데 안 개발이 좋아요. 진행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도림동은. 네. 그러면은 네. 이 개발 지역들이 다 개발이 끝났을 때는 그만큼 살기는 좋아질 거고 또 도림동으로 좋은 게 뭐냐면은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지죠. 자, 지금 현재 신안산선이 도림 에코빌 아파트 바로 옆으로 신안산선이 지나갑니다. 네. 자, 이 신안산선이 착공에 들어갔고 아마도 이게 24년인가 25년 개통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만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교통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겠죠. 네. 자,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많고 또 지금 현재 신도림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으로 해가지고 GTX도 지나가잖아요. 네. 교통 환경이라든가 거주 환경 자체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영등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영등포 지역에서 도림동이 안 좋아요. 그거는 저도 이거 공감을 합니다. 근데 네. 앞으로 되게 많이 좋아질 지역이 도림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거주의 목적이 크다 그러면은 갈아타는 거는 찬성이에요. 네. 근데 아쉬워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뛸 가능성이 큰 아파트인데 굳이 거주 때문에 옮기신다기보다는 조금만 최소한 3, 4년 정도만 참았다가 네네. 갈아탄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건데 그 타이밍만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다려야 되겠네요. 더 오를 예. 거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요. 네네. 너무 거주 환경, 주변 환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파트 네. 자체는 좋기 때문에요. 예, 네.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을 조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만 좀 늦추셨다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당분간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원하신다면 1:1 대면 상담 참여하실 수 있고 참여 방법 또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참여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